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벌써 상반기가 모두 다 지났습니다. 2022년 상반기도 지나고 시작은 굉장히 빠른데,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상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일단 상반기의 마지막 날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8%, 나스닥 지수가 1.3%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결국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상반기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도 정리해드리겠지만 1970년 이래 거의 52년 만입니다. 반세기 정도인데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 수익률을 기록한 한 해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지난 밤 사이에도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것은 동일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게 없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회담을 통해서 8월까지 원유 생산량을 64만 8천 배럴로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3%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 지표였었는데 지난 5월 PCE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5월 말에 시장이 반등할 때만 하더라도 이 PCE 물가 지표가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물가 잡히는 건가? 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했었던 거였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PCE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6% 거의 4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다시 한번 올랐다는 지표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장은 대체로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6월 30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올해 주가들 많이 하락해서 속상했는데 2분기 마지막 날마저 하락세 보였는데요. 장 초반 하락 출발해서 낙폭 축소하더니 다시금 오후 들어서 하락폭 확대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82% 하락하면서 3775선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이 0.88% 하락했고 나스닥도 1.33%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초 대비 다우 약 15%, S&P 500이 20%, 나스닥이 30% 하락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근원 PCE가 발표됐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이야기하는데요. 미 연준에서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5월 PCE 전년 대비해서 4.7% 상승했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4.8% 그리고 전월의 4.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980년 이후 약 40여 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물가 둔화 신호로는 미 연준의 강력한 긴축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시카고 PMI 지수도 발표됐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를 뜻하는데요. 6월 PMI가 56.0으로 발표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58.0을 하회했습니다. 전월 60.3에 비해서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확장과 위축을 감안하는 수치인 50을 넘어서고 있기에 시카고 제조업 경기는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9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기술 섹터, 금융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소비 sek터 역시도 모두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대장주들도 전부 하락세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3% 하락했고 애플이 1.8%, 구글이 2.57%, 아마존이 2.49% 하락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눈에 띄게 초록불 켜고 있는데요. 약 3% 상승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1억 5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32억 달러로 미국 정부에 추가로 판매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오엔테크 주가 역시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제트블루와 프론티어 사이의 인수 전쟁이 뜨거워짐에 따라서 약 4% 상승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프론티어 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 투표를 7월 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제트블루 주가는 약 7% 하락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모건 스탠리가 카니발의 목표 주가를 크게 내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가가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이에 카니발 주가는 약 2.5%, 로얄 캐리비안은 3% 하락했습니다. 고급 가구 기업인 RH는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가구업체 웨이페어, 윌리엄스 소노마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빅테크주들의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넷플릭스가 올해만 71%, 애플과 알파벳이 각각 23, 25%, 메타가 50% 가까이 하락해서 주요 지수들을 하방으로 끌어내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7월과 8월에 기존의 증산 계획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하루에 64만 8천 배럴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1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목요일장에서 한때 19,00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암호화폐 헤지펀드사인 스리에로즈 캐피탈 파산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마켓 픽4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지난 밤 사이에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최악의 상반기라면서 여러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 보니까 기술 기업들이 참 안 좋은 어려운 상반기를 보냈었죠. 그 관련된 내용일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들이 역대 최악의 상반기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러셀 2000이 지금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올라왔던 표인데 여기를 보면은 상반기 동안 역대 나스닥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순위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도 올해가 가장 크게 28% 이상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2002년도에 25% 하락했고 1973년도에 24.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뭔가 우리는 좀 희망적인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이제 갖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크게 하락한 기간에 하반기에 마이너스 8%대의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뭔가 위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표가 됐는데, 지금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세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약세장에서
진짜 미국 시장의 어떤 잃어버린 10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고점을 회복하는데 2015년이 돼서야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회복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약세장이면은 그렇게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아직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기술주들의 그 부실했던 어떤 실적 이런 거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다행스럽게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나면 또 시장은 또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가 한 3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쨌든 이 미국의 시장은 연준이 시장을 잘 이렇게 다듬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연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을 믿고 아니면 정책을 믿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어떤 당분간은 이제 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되돌리는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냐, 하반기에 그러면은 또 마이너스 8% 더 추가 하락해야 되냐 이러는데 어쨌든 기술주들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는 기술주들이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저렴해진 것 아닌가라는 일반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술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모든 주식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매수에 앞서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 어떤 기술주들 흐름을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탄탄한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지금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한두 건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무슨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아니면 스노플레이크라든가 줌비디오라든가 이런 성장 기술주들 대표되는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더퍼포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셀이라든가 이런 매도 의견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 봄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런 종목들의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세일즈포스는 169배나 되고요. 그리고 로쿠 같은 경우에는 88배가 됩니다. 심지어 이런 성장주들 대부분 이제 기술주들이 순실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2000년도나 이럴 때 봤던 뭐 패스닷컴이라든가 아니면 이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뭔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뛰어떴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지금 가격이 형성되진 않을 거다. 이제 다시 그렇게 가격이 막 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은 한 마이너스 65% 이상 하락했다는 어떤 저가 매수 이런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수익성이 이제는 지난번에 팬데믹 2년 동안에는 무조건 성장성, 매출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에다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이제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술주들에 진입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이제 안정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정말 어려운 상반기를 보낸 이 기술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고물가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매달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번엔 꺾일까, 이번엔 꺾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확인을 하는데 사실 지난 밤 사이에 발표된 물가 지표도 꺾였다고 보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가 있죠. 바로 우리는 PCE 물가 지표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원 PCE가 지난 5월이죠. 4.7%를 기록했습니다.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년의 최고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날 발표된 근원 PCE는 지난 2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2월에 기록했던 게 5.3%였고요. 3월에 5.2%, 4월에 4.9%, 그리고 지난 5월에 4.7%를 기록했으니까 근원 PCE가 분명히 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이날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헤드라인 넘버에 있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죠. 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하게 되면 PCE 지표는 연간 6.3% 증가하게 되고요. 지난달 수치와 동일하게 됩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월간으로 따져보면 5월 PCE가
0.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0.2% 증가한 것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월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82년 이래 거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 지표에서 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소비에 대한 우려감을 더하는 지표도 확인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이요. 0.1% 감소했고요. 물가 환산한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요. 일단 물가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쓴 게 제품을 실제로 많이 산 게 아니라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때문에 가처분 소득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사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좀 부정적이었던 물가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PCE 지표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시장에서 장 초반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장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다라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급락했던 그 지수들을 조금씩 계속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예상치에 맞춰서 아닌 예상치보다도 낮게 이렇게 좀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주 데이터 조정된 거 감안하면은 이제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거의 이제 보합권 수준까지 끌어올리나 싶었는데 마이너스 0.3%대까지 끌어올리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이제 또 투자 심리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지출 부분, 요 소비 부분에서 이제 좀 빠르게 둔화되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IHS 마켓에서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소비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IHS 마켓에서는 2분기 GDP가 0.8%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소비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게 마이너스 0.7%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1.6%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도 또 마이너스 0.7% 하락하면은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침체에 대한 어떤 압박이 많이 작용을 했고 장 막판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놀라지 마라는 키워드와 함께 항공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항공기 이용해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제주도 지금 갔다 올까, 아니면 지금 뉴욕에 집에 좀 갔다 올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항공주들한테 그래도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공 여행에 굉장한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한 어떤 항공편 취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1,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델타도 100편, 하루 100편 정도로 없앴고요. 그리고 에어 캐나다도 150편, 그리고 심지어 지금 유럽 쪽에 네덜란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KLM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가는 항공편을 모두 캔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텐트 쳐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비행기 타려고 이제 시큐리티 통과하고 이러는데 4시간이나 걸리는, 과거에는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통과했지만 지금은 4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줄도 있고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붙여놨던 짐이 오지 않고 엉뚱한 공항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공항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일을 당할 모르지만 어쨌든 놀라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좀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쪽의 루프트한자에서는 지금 승객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주들이 왜 이런가를 봤더니 해고됐던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빨리빨리 안 돌아오고 있죠. 거기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약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스템 장애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항 이용객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공항 서비스 업무 자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공사들의 운행 스케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항공사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항공사에 투자하고 있는, 항공주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번엔 안 속겠지, 이번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가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항공주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항공주 굉장히 지금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여행객 수 늘어나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인건비 상승하고 연료비 상승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지난밤에 새로 나왔던 얘기인데 CDC 쪽에서 지금 좀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강화된 변종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CDC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3월 달에 2만 건 아래로 확진자 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하루 14만 건까지 7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BA.5라는 이런 악성 오미크론이 지금 미국의 지배적인 균주가 될 것이다. 이제 7월 넘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CDC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겨울이 되면 또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산업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매도 의견들이 있었지만 7월달에는 매도 의견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용객 수 증가로 인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다만 이제 주가는 여전히 하락 중이라는 것, 그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항공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좀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항공주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방산주 동반 상승이라는 키워드인데 지난밤 사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방산주는 나홀로 유독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기사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해드릴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자,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6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됐는데 추가 자금 지원을 시사한 것인데요. 자, 뿐만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각국 나토 국가들 회원국 역시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방산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스록 그루먼은 지난 밤 사이에 3.8% 올랐고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3.5%, 로키드 마틴은 2.7%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산주고 다 똑같을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2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노스록 그루먼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개발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극초음속은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요격하기 매우 어려운데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핵심 개발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이 얼마 전에 보고가 됐고요. 또 지난 5월 초에는 노스록 그루먼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에 대한 첫 번째 로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년이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처럼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산 대표주들 과연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스록 그루먼,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자, 이런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월가의 시각 좀 전해주시죠. 네, 방산업체들 사실 이번 하락장에 굉장히 잘 버티는 섹터가 되는데 로키드 마틴은 6개월 전보다 20%나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레이시온도 한 12%, 노스롭도 17% 정도 이렇게 주가가 모두 상승을 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7월달 매수 의견을 보더라도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이 기존에 2개에서 7개로 늘었어요. 250%나 늘었고 지난밤에도 또 한 3% 가까이 상승했죠. 노스롭 같은 경우에도 강력 매수 의견이 또 하나 더 늘었고 그리고 지난밤에 또 3%나 늘었습니다. 레이시온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는 하나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이 세 종목이 다 지난밤에 한 3% 정도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봤는데
다음 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죠. 이제 6월 다 끝났으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섹터 역시 리스크는 있습니다. 리스크를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3월과 4월 고점 이후에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놀스롭은 그나마 이제 행보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고 봤더니 금리 인상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록히드 마틴이 한 110억 달러 이상 있고요. 레이션이 지금 300억 달러 이상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스롭도 150억 달러 정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이자가 1%만 올라도 한 달에 한화로 100억 원 이상의 순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이게 심각하게 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난밤에 이제 8억 달러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3%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순이익률을 갖다가 정말 높게 잡아서 20%까지 잡아주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9월 달까지 이자가 1%는 충분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이자 1% 상승하면은 8억 달러 매출해봐야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있어서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이자 비용이 그만큼 더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개선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미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수익성이 하락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이 하락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